이번 영상은 2024년 숭실대 수시합격자 내신 및 미달학과 분석과 함께 2025년 어느 학과로 몰릴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현재 자료는 숭실대 입학처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조합하여 분석한 자료입니다. 숭실대의 경우 중상위권 학생은 수시카드 6개 중 인서울 마지노선 대학으로 잡는 대학이고, 인서울 진입을 목표로 하는 학생에게는 추추 앞 바라보며 국숭 라인에서 1순위로 잡는 대학입니다. 또한 수능 최저가 약하지 않다 보니 교과 전형의 경우 경쟁률이 약한 학과 같은 경우는 최저 충족 인원도 많지 않고 충원까지 빠지게 되면서 미달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2025년은 인문계가 2합 4에서 2합 5로 최저가 완화되기 때문에 2024년 지금 보는 자료보다는 성적이 다소 올라갈 수 있으며 미달 학과도 현저히 줄어들 겁니다. 여기서 미달이라고 하는 의미는 최저 충족자가 전원 합격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며, 최저가 동급 학교 대비 높은 경우 미달은 종종 일어납니다. 2024년에도 숭실대 미달학과는 여러 학과가 나왔으며, 점수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충원이 많이 빠지는 학과의 경우 의외의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 꼭 도전하기 바랍니다. 논술의 경우 내신보다는 논술 성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경쟁률과 충족률, 충원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인문계는 23.4대 1이었는데 2024년도 15.6대 1로 떨어졌고요. 최저 기준 충족률은 50%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원률 같은 경우는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많이 돌지는 않습니다. 자연계 같은 경우 2023년도 33.7대 1인데 2024년도 그대로 33.7대 1이었습니다. 최저 기준 충족률은 52%였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가 최저를 충족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충원률은 34% 돌았습니다. 먼저 숭실대 학생부 우수자 교과 인문계 내신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생부 우수자 교과의 경쟁률은 인문계 같은 경우 2023년 16.3대 1이었는데요. 2024년 7.2대 1로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최저 기준 충족률은 43.8%였기 때문에요. 절반 이상이 이제 충족을 맞추지 못했고요. 충원률은 105%이기 때문에 모집 인원 한 바퀴 정도가 돌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대 1 정도의 절반이 최저를 통과 못하고 모집 인원의 100%를 더 선발한다면 최저 통과 시에 합격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숭실대의 경우 최저 충족률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충족 인원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최저 충족 인원 중 불합격 인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시겠는데요. 정보사회학과 같은 경우 모집 인원이 4명이고요. 충원이 3명입니다. 이런 경우 합격 인원이 7명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충족 인원이 7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저 충족 인원에서 충원 인원과 모집 인원을 빼면 불합격 인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불합격 인원 0명이 나오는데요. 최저 충족의 인원도 발표를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에 최저 충족 인원과 합격 인원이 동일하면 최저 충족자 전원 합격이 됩니다. 숭실대 교과 인문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학과는요. 정보사회학과인데요. 70% 컷 기준 2.07 등급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세히 보시게 되면 최저 충족 인원과 합격 인원이 동일해서 불합격 인원이 0명이 나왔습니다. 최저 충족 인원 전원 합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기록한 학과는요. 언론 홍보학과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저 충족 인원이 10명인데요. 합격 인원이 10명입니다. 최저 통과한 학생들은 전원 합격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불합격 인원은 없습니다. 2등급 중반까지 합격을 했네요. 중어중문학과 경쟁률 14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요. 70% 컷 기준 2.17 등급을 기록을 했네요. 숭실대 자세히 보시게 되면 70% 컷보다요. 평균 컷이 높은 학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합격 꼬리가 이제 그렇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인문계 같은 경우 이제 최저 점수가 높다 보니까 실제 맞추는 학생이 많지 않아서 꼬리가 좀 길게 나오는 현상이 나옵니다. 경영학부 6.1대 1이었는데요. 2.35 등급대에
합격선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회계학과 같은 경우도요, 일단 모집 인원이 10명인데요, 충원이 11명입니다. 결국 이제 합격 인원이 21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최저 충족 인원도 21명이었기 때문에 불합격 인원이 1명도 없었습니다. 2등급 후반 라인도 합격을 했네요. 행정학부 같은 경우 5.4대 1로 두 번째 낮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요. 최저 통과자 중에서 1명만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70% 컷 기준 2.47등급이 나왔고요. 3등급대에서 교과 합격자도 나왔습니다. 법학과 5.7대 1로 낮은 경쟁률이 나왔고요. 2.57등급대에서 70%컷 형성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3등급대에서 합격자 교과가 나왔습니다. 도고동문 불어불문학과 어문 라인인데요. 2.7에서 2.8등급대에서 70%컷 합격선 나왔고요. 불어불문학과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인 13.6대 1을 기록을 했는데요. 경쟁률이 높긴 하지만 실제 점수는 낮게 나온 이유가요. 일단은 이제 낮은 학과 점수 나온 학생들이 합격하자는 의지를 이제 보이는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경쟁률이 높아도 점수 높은 학생들이 쓰지를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점수는 낮게 형성이 됩니다. 정치외교학과 같은 경우 5.3대 1이었는데요. 거의 펑크 수준이 나왔습니다. 가장 낮은 경쟁률이 일단 나왔고요. 가장 낮은 합격선 2.9가 나왔습니다. 최저 통과자가 전원 합격을 했네요. 모집 인원 4명이고 충원 2명이 있는데 충족 인원이 6명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합격 인원이 1명도 없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3등급대에서 교과 점수 합격선 나왔습니다. 숭실대 수시 인문계 교과의 경우 2.1에서 2.9등급대에서 합격 라인이 형성이 되었고요. 펑크한 RC에는 3등급도 합격이 됩니다. 2025년은 수능 최저가 2합 4에서 2합 5로 완화가 되기 때문에 내신 점수가 올라가니까요. 꼭 참고하기 바라고요. 3등급대가 합격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숭실대 학생부 우수자 교과 자연계 내신 분석해 보겠습니다. 학생부 우수자 교과의 경쟁률은요. 자연계 같은 경우 2023년도 10.1대 1이었는데요. 2024년 6대 1로 뚝 떨어집니다. 최저 기준 충족률은요. 58.7대 1로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충원율은 137%였습니다. 절반 이상이 최저를 통과했지만요. 높은 편은 아니고요. 경쟁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변수가 좀 많이 발생합니다. 인문계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요. 숭실대는 최저 충족률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요. 충족 인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충족 인원 중에서 불합격 인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숭실대의 경우 최저 충족 인원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화학공학과 같은 경우 모집 인원 25명인데 충원이 34명입니다. 이러면 합격 인원이 59명인 걸 알 수가 있고요. 최저 충족 인원이 9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저 충족 인원에서 합격 인원을 빼면 불합격 인원 40명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혹시 이제 이런 경우 이제 미달인 경우는 최저 충족 인원과 합격 인원이 동일하게 되면 최저 충족자 전원 합격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숭실대 교과 자연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학과는요. 화학공학과인데요. 70%컷 기준 1.82등급을 기록을 했고요. 평균이 보시다시피 70% 컷보다 높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꼬리가 좀 길게 나오는데요. 최저 2.3등급대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의생명 시스템학부도 이제 4.7대 1로 두 번째로 낮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1.8등급대에 합격선이 형성되었고요. 이 학과 같은 경우는 2등급대에 합격선은 없었습니다. 컴퓨터학부 전자정보 IT 융합 1등급 후반대에서 합격선 기록을 했고요. 숭실대 주요학과 교과 지원 시에는요. 1등급 후반은 나와야 합격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공학과 2.09로 2등급 초반대에서 합격선 형성되었고요. 2.3등급까지는 문 닫고 들어가는 수준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물리학과는 7대 1이었는데요. 최저 통과자도 적었고요. 충원도 많이 나와 최저 통과자 전원 합격을 했습니다. 3등급대에서 합격선이 나온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정보통계 보험수리학과 10.6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요. 70% 컷 기준 2.1등급대에서 합격선 형성이 되었습니다. 산업정보시스템 기계공학부
전기공학 같은 경우는요, 2.3등급대 합격선이 나왔고요. 2.5등급대가 문 닫고 들어가는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소재 공학 글로벌 미디어 학부 같은 경우는요, 가장 낮은 경쟁률인 이제 4.4대 1을 기록을 했고요. 신소재 공학 같은 경우는 4등급대가 합격하는 펑크 수준의 점수를 보여주었습니다. 70% 컷 기준 2.49이고요. 평균 2.57이었지만 4등급대도 합격을 했습니다. 숭실대 수시 자연계 교과의 경우 1.8에서 2.6등급대에서 합격 라인이 형성되었고요. 3년간 점수대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2025년도에도 비슷하게 점수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숭실대에서 발표한 교과의 등록 인원을 분석해 보면요. 일단 자공고도 일반고로 봐야 하는데 자공고가 일단은 5.1%, 일반고가 94.9%, 이렇게 이제 합격을 했기 때문에 한 99.9% 모두 일반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SSU 미래인재 학생부 종합 인문계 내신 분석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SSU 미래인재 학종 경쟁률은요, 인문계 같은 경우 2023년 12대 1이었는데요. 2024년도에 17.9대 1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언론 홍보학과 같은 경우 3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요. 2.3등급대의 평균 합격선 기록을 합니다. 사학과 27대 1이 나왔고요. 평균 2.8등급이었습니다. 70% 컷 기준 2.5등급으로 이제 평균이 70% 컷보다 더 이제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3, 4등급대 특목 자사고 합격생이 이제 합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영학부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요, 2.8에서 2.9등급대 합격선 많이 나왔는데요. 일반고 기준으로는요, 2.3에서 2.5등급대에서 합격선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정치외교학과 두 번째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요. 29대 1이었습니다. 3등급 초반대 합격선 형성이 되었는데요. 생기부 안 좋을 시에는요, 2등급 초중반도 불합격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학부 두 번째 낮은 경쟁률인 11대 1을 기록을 했고요. 평균은 3등급인데요. 일반고 같은 경우 2등급 중후반대에서 지원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목 자사고 4에서 5등급도 합격생 꽤 있습니다. 중어 중문학과, 도고 동문학과, 불어 불문학과, 일어 일문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어문 계열 같은 경우는요. 외고에서 4에서 5등급 합격생 다수 나오기 때문에요. 70%컷 기준 보게 되면 3.5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일반고 같은 경우 현 점수대에서 지원하면 합격 확률 별로 없으니까요.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학과 같은 경우 9.2대 1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요. 내신은 4등급대 초반에서 합격선 유지했습니다. 숭실대 수시 인문계 학종의 경우 2.3에서 4.4등급대에서 합격 라인이 형성되었는데요. 특목 자사고 합격에 따라 점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일반고 기준으로는요, 2등급 중후반대에서 도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SSU 미래인재 학생부 종합 자연계 내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SU 미래인재 학종 경쟁률은요, 자연계 같은 경우 2023년도 10.2대 1이었는데요. 2024년도에 17.3대 1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연계 학종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학과는요, 소프트웨어 학부랑 컴퓨터 학부인데요. 2.3등급대 점수가 나왔네요. 생기부 안 좋을 시에는요, 1등급 때도요, 불합격하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생명 시스템 학부 58.6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요. 2등급대 합격선이긴 한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등급대 불합격자 상당수 있으니까요. 생기부는요, 확실히 점검하시고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화학공학과 13.7대 1을 기록을 했고요. 70%컷 기준 2.66등급 합격선 형성되었습니다. 융합 특성화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는요, 27대 1로 두 번째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요. 70%컷 기준 2.7등급대 합격선 나왔네요. 기계공학과 신세제공학과 2.9등급대 합격선 형성이 되었는데요. 2등급 중반대에서 일반고 합격생 많이 구축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지원할 때는 한 2등급 중반선은 나와줘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공학부 두 번째로 낮은 경쟁률인 11.2대 1을 기록을 했고요. 3등급 초반대 합격 라인 구축되었습니다. 물리학과 같은 경우는요,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와 함께 가장 낮은 경쟁률인 9대 1을 기록을 했고요. 3.18 내신이 형성이 되었네요. IT 융합 같은 경우는요, 가장 낮은 점수대 기록을 했습니다. 3.18 나왔고요. 3등급 후반대까지도 합격선 형성되었습니다. 학종에 소프트웨어 우수자가 있는데요. 미래인재 전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통계에는 넣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우수자 같은 경우는요, 평균 11대에서 15대 1의 경쟁률을 유지하고 있고요. 내신은 3등급 초반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등급보다 실제 소프트웨어의 생기부 평가가 더 중요한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신 등급은 낮더라도 생기부는 확실히 소프트웨어에 강점이 있어야 합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종 합격자를 보게 되면 일반고가 91.2%가 나옵니다. 자공고 포함한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목 4.7%, 자사고 2.1%로 일반고 비중이 높은 편인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숭실대 수시 자연계 학종의 경우 2.3에서 3.1등급대에서 합격 라인이 형성되었고요. 특목 자사고 합격에 따라 점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일반고 기준으로는요, 2등급 중반대에서 도전이 가능합니다. 수시 개인적으로 분석이 어렵다는 학생들은요, 제게 컨설팅 의뢰하시면 될 것 같고요. edupaper.kr 월간교육 컨설팅으로 의뢰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숭실대 2024년도 수시 분석 자료를 월간교육신문 컨설팅 이세영 대표가 전해드렸습니다.